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주가 흐름은 어때요? 레인보우도 안 합니다. 지금 오히려 레인보우보다 마음 AI로 바뀌었잖아요. 네. 그것도 바뀌는 거예요. 매출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또 같이 삼성이 또 관여한 거 아닙니까? 근데 종목을 바꿔버리잖아요. 지금 장의 속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 건 건드리지 마라. 테마가 형성돼도. 그럼 수급을 어떻게 보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20일 평균의 10배 이상 하루에 딱 들어오는 날. 어떤 종목이 20일 평균이 10만에서 20만 밖에 안 돼. 근데 하루에 100만 주 팍 뜨는 거예요. 오전 중에 장 시작하자마자 그런 흐름이 나타나나요? 나타납니다. 이게 계속 그 샘플링 하다 보면 네. KG ETS도 딱 보면 그날 아침에 대량 거래 확 들어와요. 거기서 7, 8% 올라가 있어요. 그때 감지하셔야지. 그때 놓치면 이미 3일 안에 벌써 한 게임이 끝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그래서 제가 선수장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네. 게 미리 샘플링으로 빅데이터를 조사를 해놓고 데이터를 만들어 놓은 분들만 가능한 얘기지 이미 상한가 친 다음에 따라가지 마십시오. 오히려 상한가 치고 흔들어서 급락시킬 때 오히려 날아서 하시는 게 나아요. 한 번에 끝나진 않을 테니까. 네네. 그런 것들을 이용하시는 게 어떻겠나 전략을 세워보고 싶네요. 예, 매매 기법까지 말씀을 좀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이 중국 단체 관광 테마에 대해서도 아이디어를 좀 얻고 싶은데 앞서서 7월 26일부터 어떤 종목들 위주로 좀 수익률이 많았나 차트를 보여주셨잖아요. 그 중에 이제 뭐 화장품도 있었고 롯데관광개발, 호텔신라 이런 종목들이 눈에 띄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진짜로 외국인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에 와서 소비를 좀 해주고 있고 그 같은 종목들이 오르고 있잖아요.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그건 제가 롯데관광개발 그쪽에 관련돼서 100만 넘으면 하겠다. 네, 하루 중국 인수가. 예. 예. 그리고 롯데관광개발은 14,000원대 사서 지금 17,000원입니다. 전 17,000원부터는 수익률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번 시간에 이가령이 밥솥 하겠다. 쿠쿠. 정말로 중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그렇게 밥솥을 사가나 봐요. 작년 동기 대비해서 지금 뭐 600% 매출이 올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번 시간에 이 거래량 보세요. 네. 이게 이제 14,000원, 17,000원에 이 거래, 이런 거래량이 터져야 됩니다. 이런 거래량. 그래서 17,000원에도 따라가라는 거예요. 네. 예. 이게 얼마까지 갔냐면 22,000원까지 갔습니다. 저는 이 게임 끝났어요. 그래서 오히려 팝니다. 그리고 17,000, 8,000원 오면 다시 삽니다. 아, 일단은 팔아야 되는 시점이에요? 예. 지금 벌써 일주일 게임에서 한 게임, 그리고 뉴스 나왔잖아요. 네. 예. 뉴스는 저는, 여러분들 이렇게 매도 얘기하면 죄송하지만, 네. 뉴스를 이용하는 에너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순진하게 그냥 뉴스 보고 따라서 사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뉴스를 이용하는 CIO들, 홍보팀 뭐 이런 또 에너지들이 있으니까 그 뉴스 때 오히려 이 밑바닥에 있는 거를 오히려 파는 거를 소화해내고 받아와서 더 가면 모르는데 네. 지금 장에서는 그런 성공 확률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뉴스 때 팔아라. 이건 철저히 지키십시오. 뉴스 때 팔아라. 급등 때 팔아라. 상한가 야간 시장에서 상한가를 만들어요. 그 다음날 반드시 팔아라. 보유하신 분은. 꼬리 달린다. 이런 것만 잘 지키시면 테마주들, 세력주들을 내 걸로 잘 만들어서 아주 요새장도 오히려 재밌게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데 괜히 뉴스에 따라가고 꼭지 잡으시면요. 이런 종목들 잘못하면 3개월, 6개월 고생하시고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바닥에서 팔게끔 만듭니다. 대표님, 쿠쿠홀딩스 다음으로 중국 단체 관광 수혜주를 언급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어느 쪽이 괜찮을까요? 저는 또 여기서 섹터로 봐주셔도 아이디어라면 되는데, 예. 아이디어라면 이제 진짜 중국 관광객이 와요. 와서 우리나라 물건을 기초적으로 사는데 이미 그쪽은 올랐다고 봅니다. 물건? 예, 뭐 뭐 화장품이니, 예, 백화점이니, 면세점이니, 저는 이미 그 게임은 다 끝났다고 봐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는 어떤 아이디어를 하냐면, 네. 일본은 안 갈 것 같아요. 일단은 반일 감정이 지금 고조되고 있으니까. 예. 그럼 일본에서 반사 이익을 받는 것들 틈새 전략은 가능할 거예요. 수산물?
수산물보다 예. 저는 오히려 캔 관련. 그러니까 갖고 가기 쉬운 거, 네. 휴대하기 편리한 편한 거. 그런 것들이 이제 그리고 일본 여행 가는 대신 우리나라 예. 그러면 아직까지 또 여기에 끌개가 또 하나 남은 게 있습니다. 네. 뭘까요? 우리 대부분들 이거는 멀수가 안 드는데 아시아 항저우 아시아 게임. 아시안 게임. 네. 우리 이거 지금 전혀 생각 안 하잖아요. 이게 언제 있냐면요. 9월 23일에서 10월 8일에 있습니다. 오, 얼마 안 남았네요. 중국은 이게 전 45개국의 에너지로 이거를 성공시켜야 됩니다. 시진핑 정부에서는. 그래서 요새 정부 정책 지원하고 그다음에 또 단체 강화하고 자유롭게 좀 풀어주고 미국하고도 뭐 이렇게 이런 게 저는 이 황저우 아시아 게임 이 에너지라고 봅니다. 어떤 종목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을지 저는 잘 연결이 안 되는데요. 요새 여행주가 안 가지 않습니까? 네. 여행주 진짜 안 가요. 하나투어 오히려 빠졌어요. 네, 맞아요. 또 저가 항공사들 안 가요. 우리나라 갔다 해서 그들이 오는데 우리나라 여행사보다는 크루즈로 오든지 다른 걸로 이용해서 오는. 그러면 항저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아, 네. 그래 왔다 갔다가 형성돼서 우리나라 여행사 끼거나 우리나라 항공사 껴서 왔다 갔다가 가능해야 돼요. 요런 게 조금 트레이딩으로 남아서 저가 항공사나 여행사들이 조금 있지 않겠나. 그래서 캔 관련 저가 항공사. 근데 목표 수익률은 한 30% 잡습니다. 그래도 해볼 만한데요, 대표님. 예, 주도주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45,000, 47,000원대 사서 55,000원 파는. 그러니까 항저우 아시아 게임. 아세안 게임을 계기로 한국과 중국에서 서로 단체 관광객들이 오고 갈 수 있다. 그 같은 모멘텀으로. 그렇죠. 그리고 예. 나는 시진핑이나 그쪽 관계라면 정상회담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 대통령도 너무 우클릭했으니까 또 내년 선거 있으니까 또 만날 수 있어요. 네. 요게 이벤트 드라이브니 돼갖고 반짝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걸 이용하는 그런 전략도 하나의 아이디어로. 그래서 요새는 아이디어 찾아갖고 바닥에서 찾아서 생각대로 맞았을 때 터는 장이지, 뉴스에 나와갖고 흥분해갖고 뭐 꼭지 잡는 장입니다. 그런 것만 여러분들이 리스크 관리하고 철저히 하시면 요새 장을 잘 조절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대표님,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신데 그 지난주에도 그렇고 지난주도 그렇고 전력용 반도체를 계속해서 강조해주고 계시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자세히 풀어달라는 의견이 좀 많으신데요. 전력용 반도체는 예. 좀 길게 보셔야 돼요. 삼성전자가 7만 전자가 저항이 아니라 지지가 돼야 저는 파두니 이런 쪽 섹터들이 AD 테크놀로지니 그러니까 전력용 반도체라는 거는 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우주 보낼 때, UAM 뜰 때, 그 다음에 서버에서 옆에 큰 전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가볍게 들어갈 수 있는 부품단. 그러면 자율자동차, UAM, 로켓 이런 것들에 연결돼. 그러면 이게 갖다 해서 정책 관련 주고 우주청 선사되고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정부가 정책으로 발주해야 되고. 네. 내년 총선주예요. 근데 이게 언제 발표냐? 삼성전자가 7만 전자가 저항이 아니라 지지가 돼서 여기서 치고 나갈 때 그때 땡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미리 선점을 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그래서 거고요. 그거가 저는 파도 AD 테크는 2개 갖고 세팅해서 파도를 타고 있습니다. 제가 파도는 25,000원, 45,000원 딱 반이 얼마예요? 35,000원. 45,000원, 5만 원에서 저항이 지지가 될 때가 삼성전자 7만 전자 뚫을 때 그게 9월에서 10월이면 빨리 가는 거고 10월 달 넘기면 늘어지는 거고. 그럼 거기에 타겟은 뭐예요? 9, 10월 달에 진짜 ARM 나스닥 상장하는지. 거기서 지분 투자가 영업이익으로 잡히면 또 난리 나는 겁니다. 지금 그 시나리오가 있는 거예요. 대량으로 계약할 거다 2조. 네. 지분 투자에서의 수익이 2조. 만약에 그게 생각지도 않은 변수가 붙어봐요. 그럼 이게 5조 넘어가잖아요. 대표님께서는 3분기 삼성전자의 가이던스, 영업이익 가이던스가 7조를 넘길 가능성을 조금 더 크게 보고 계신 거잖아요. 아니, 저는 이재용 회장이 그 선택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7조는 너무 과하게 간 것 같고 네네. 지분 투자 같이 예. 5조 장기 계약을 성사시키기만 해도 5조는 갑니다. 그리고 5조라고 가이던스가 제시가 됐을 때 시장은 급등할 거고. 급등할 거고 예. 그때는 벌써 우리는 또 흥분해 갖고 또 난리 칠 거고. 네. 예. 그거 확인이 대충 9월 중순부터 9월 말 sa이에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거를 결정하는 게 트리거는 뭐냐? 10년짜리 국채가 4.0을 깨고 내려가고, 그 다음에 우리 환율이 1,400 깨고, 그 다음이 가장 중요한 게 그때 이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스위칭하는 겁니다. 누른 거를. 네. 그래서 하루에 비차익 매수 들어오고 몇천억, 그리고 미결제 10,000개씩 증가하면서 조단위 매수가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아직은 지금 계속 죽이고 있거든요. 네. 미국 올라도 우리 상관없어요. 올려놓고 죽이고 올려놓고 죽이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게 스위칭되는 타이밍을 저는 9월 13일을 D-Day 잡겠습니다. CPI 보죠. 그래서 중단 선언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 데이터 디펜던스의 중단 선언. 그러면 그 블랙록의 헤드라든지 이쪽에 그 핸들링하는 중심들이 야 이제부터 레츠고 발동 걸어 방향성 매매해 변동성 매매보다 방향성 매매 레츠고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럼 EM이 누르지 않고 땡겨버려요. 그렇게 하나 보죠. 대표님께서 한 달 전쯤이었나요? 삼성전자 8만 전자 가는 거 3년 걸린다라는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던 게 썸네일도 뜨면서 그때 조회수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예, 삼성전자 8만 전자 넘어가는 건 가능한 시나리오? 좀 앞당겨지는 걸까요? 그거는 2025년 봅니다. 여전히. 네. 그거는 그게 되려면 간단히 해서 관찰 대상으로 들어가야 돼요. 지금 선진 지수에 우리나라가. 예.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그 15분 앞당긴 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15분이 굉장히 쥐약이 될 거다. 변동성. 지금 이제 느끼시지 않습니까? 꼬리 변동성이 이렇게 되고 종목장만 되고 그냥 대형주는 그냥 갇혀 있고 그런데 이제 제가 끔찍한 거는 야간 시장도 열어봐요. 우리 인간은 자야 되잖아요. 걔네들은 알고리즘으로 기계 돌리면 밤새껏 할 수 있거든요. 네. 지금 그 훈련 시키고 또 하나는 지금 저작업 들어가는 것 같아. 첩보지만 가격 제한법 푸는 거. 선진국을 하죠. 그럼 하루에 우리는 상한가 하한가 막혀 있잖아요. 이게 풀렸다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리나라 같이 변동성이 큰 증시에서는 쥐약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근데 선진국은 다 풀었잖아요. 그래서 계속 지금 로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른 거를 나가 걱정은 다른 걸 얻기 위해서 이걸 줘버리면 네. 저는 그게 원전으로 카드 쓸까 봐 어떻게요? 웨스팅하우스 문제 풀면서 반대급부로 이걸 줘버리면 참 이게 정치 에너지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의사결정이 저는 9월 정기국회하고 내년 4월 총선에서 상당히 중요한 어떤 변곡점을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게 펀더멘탈하게 매크로 분석은 다른 분들 거 듣고 네. 이런 정치적 에너지 그다음에 시장 조사의 움직임 팔로우더맨 팔로우더 머니 아닙니까? 네. 이런 변화가 저는 9월 13일부터 10월 초에 삼성 실적 요 구간에 어떤 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걸 추적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대표님 이제 끝나야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기는 한데 저희가 이제 8월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 하고 있잖아요. 9월에는 8월보다는 조금 더 나은 시장이 펼쳐졌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하면서도 걱정도 반 또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지 또 한 주간 어떤 투자 전략이 오를지 조언해 주시겠어요? 나는 연말까지는 장은 좋아요. 지수는 한 2,700도 생각하는데요. 삼성전자 때문에. 네네. 그런데 가는 게 톱니로 가요. 2,450에서 2,100 정도 올렸잖아요. 50 죽였다가 또 50 올렸다가 50 죽였다가 100 올렸다가 50 죽였다가 100 올렸다가 이래 보세요. 돌아버리죠. 이런 패턴이 꼬리 변동성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삼성전자 7만 전자가 못 가는 거예요, 자꾸. 지금 가더라도 2,650에서 삼성전자 7만 전자 딱 찍을 수도 있습니다. 돌아버린 전에 7만 3천 원대가 2,650이거든요. 네. 요번에 2,650을 7만 전자에서 찍어버리면 어떡해요? 자동차가 끌고 내려가거든요.
두 개가 가져야 돼. 우리나라는 전차 군단이 가야 지수 탄력성이 좋습니다. 근데 한쪽이 지금 롱숏으로 가는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자동차나 2차 전지는 숏입니다. 이거를 롱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거 갖고 커버가 안 돼요. 그 밑에 단에서 뭐 중소형주가 100개 올라봤자 이게 시가총액 계산해 보면 이게 맞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대형주 게임은 지수 단이 저는 계단식으로 가고 톱니로 가기 때문에 어려운 거고, 그 다음에 지수가 올라도 같이 동시로 안 갑니다. 철저하게. 그래서 어느 것을 선택하냐. 그래서 지금 대형주에서는 저는 그 LG 이노텍이나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메타버스라든지 그다음에 또 아이폰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뭔가 부품단에서 연결된 거. 우리가 현대 오토웨버 다음 타자가 저는 LG 이노텍 같거든요. 조금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25만 원이 바닥이에요. 쌍바닥. 32만 원 땡. 네. 그러니까 이런 로직을 잘 이용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대형주는. 그래서 어느 게 하단에 와 있나. 네. 그리고 끌개가 있나. 그러면 LG노텍의 끌개는 애플이거든요. 그럼 9월 중순에 애플 무슨 이벤트 데이가 있을 겁니다. 그거를 또 아이폰 갖고 잘 푸나 한번 보죠. 그래서 바닥에 들어온 건 확실하다. 네, 예. 바닥 들어온 건 확실합니다. 네. 끝없는 위기 속 기회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 상 차려놓았습니다.